사다라가 난무하는 세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 비상. 안녕하세요, 천면입니다. 예. 자, 오늘도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팀장님, 옥호송 이사님, 김승택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020년 핫 트렌드 그 중에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수시 채용 확산,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2020년에도 수시 채용과 상시 채용의 열기는 식지 않는다. 오히려 수시 채용이 늘어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글쎄요. 그 대기업들은 아직도 이제 그 한때 모아서 이렇게 공채를 아직 운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특이한 그 리딩 컴퍼니들의 위주로서 수시로 이제 한꺼번에 뽑지 않고 특정 부서의 니즈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신입사원들을 이제 확보하는 이러한 트렌드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수시는 아무래도 저도 이제 대학을 이제 수시로 갔는데, 정시와 수시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랑 달라요? 접근이 좀 달라요. 그럼 다르구나. 접근이 좀 다르고. 2020년 더욱 강화된 취업 트렌드, 요것 알고 가야 한다. 그래서 준비한 이번 주 주제 공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캠퍼스 특파원 이규원입니다. 다들 2020년 상반기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요새는 특히 수시 채용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수시 채용은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때 혹은 인력 수요가 생겼을 때 그때그때 충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시 채용이 트렌드가 되면서 오히려 취업문이 좁아진 게 아니냐 하는 반응도 있다는데요. 그럼 다른 학생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에서 공채를 없애고 수시 채용을 늘려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공개 채용을 하면 한 번에 너무 많은 사람을 뽑아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적절하게 평가를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시 채용을 하면 조금 더 적은 인원을 좀 더 밀도 있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얘기 다 했다. 생각보다 수시 채용이 좋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네요. 왜냐하면 이제 공채 같은 경우는 뭔가 그 공채 프로세스에 맞춰서 뭔가 온라인 시험도 봐야 되고 면접을 볼 때도 다대다 인터뷰를 보게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어진 시간 내에 그 곁에 있는 경쟁자들한테 자기의 역량을 잘 보여줘야 되는데 일반적인 수시 채용의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관 다수의 혼자서 인터뷰를 보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네.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공채 기간에 인원을 맞춰서 딱 뽑는 것보다는 기업 입장에서는 수시 채용을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원하는 그런 인력들을 충원하는 데는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 입장인데요. 근데 아무래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수시 채용보다는 공채가 조금 더 준비하는 데서는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탠다드한 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아무래도 공채 때는 한 번에 여러 곳에 서류를 많이 넣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수시 채용으로 흐름이 변한다면 그런 환경은 조성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수시 채용하는 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또 기업을 또 나름대로 막 좀 힘들다고 그래야 될까? 귀찮아요. 네, 뭐 이렇게 업무도 귀찮죠. 보고 뭐 채용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때요? 예를 들어서 4명을 채용할 때나 40명을 채용할 때나 그 프로세스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네. 똑같은 걸 10번 더 해야 되는 거야. 똑같지도 않죠. 오히려 4명을 채용할 때는 더 정확한 인재를 찾아줘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인사 입장에서도 이력서를 볼 때 더 신경 써서 봐야 되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술 스택이라든지 그동안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하나 더 신경 써서 봐서 거기에 맞춰서 현업에 이제 인터뷰 보시라고 추천도 해드려야 되고
현업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뭐든지 총량의 법칙 있잖아요. 그치. 4명 뽑을 때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죠. 한 명 한 명을 너무 자세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40명을 우르르 볼 때는 사실은 탑랭크에 있는 요 정도면 괜찮아라고 좀 어느 정도 군이 생기거든요. 4명은 한 명 한 명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재능과 개성들이 다르면 이 넷 중에 과연 우리 회사는 누가 맞을까? 촉체적 난. 뽑아놓으면 누가 잘할까? 얘는 더 망가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현업 입장에서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40명을 우르르 같이 뽑을 때와 4명을 뽑을 때 평가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반드시 봐야 될 것들, 반드시 걸러야 될 것들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수시 채용을 하면 앞으로 취준생들이 어떤 점이 제일 어려울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공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니까 정보를 얻기가 좋을 것 같은데 수시 채용은 조금을 많이 좀 자주 뽑는다는 개념이니까 그렇게 되면 정보를 얻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무래도 공채 같은 정확한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보다는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까다로울 것 같은 수시 채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보를 얻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정보 전달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가 제일 궁금할 것 같습니다. 신입사원들이 채용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굵직굵직한 기업들, 대기업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데들은 인재풀이라든지 알람 등록이라 이런 것들로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수시로 이메일로 뭐 그런 것들이 오고요. 근데 뭐 규모가 작거나 아니면 채용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얘기하면 언제 공고 오픈할지 정확한 타이밍을 현직자도 잡기는 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의 페이스북이라든지 채용 사이트라든지 공고라든지 수시로 들어가 보시는 게 제일 맞고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즐겨찾기에 있는 내가 가고 싶은 회사들이 한 번씩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 정도의 정성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아무래도 네. 수시. 수시 채용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경쟁자들이 너무 한꺼번에 몰리게 돼서 경쟁률이 더 많이 올라와서 치열해진다던가 질적 경쟁률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 직무에 대해서 더 잘 준비된 친구들이 몰릴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숫자로서는 적어질지언정 들어가기 위한 문은 더 좁아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네. 뭐 치열해진다. 뭐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치열해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학교 다니면 이제는 대학생 때 진짜로 옛날처럼 그냥 내가 저 기업을 보고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학교를 졸업하면은 이제 뭔가 일을 하게 될 텐데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평생 직무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진지하게 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러면 공채를 없애고 수시 채용을 늘리면 아무래도 취준생들이 준비해야 되는 좀 내용도 다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직무 역량을 보는 쪽으로 바뀔 것 같은데 아마도 실무 위주의 경험이 많은 사람을 더 채용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뭐 아무래도 실무 위주 경험이 방학 때마다 이렇게 쌓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아니 근데 저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사실은 대학생 입장에서 실무 역량 강화를 한다고 엄청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현업자들 면접 들어와서 본인이 실무했다고 자랑하는 얘기 들어보면 실무 아니거든요. 그 간격과 갭이 되게 큰 거를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자, 그거를 그래서- 내가 얘기해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학생 친구들이 주로 하는 실무에 대한 역량이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회사에서 뭐 서류를 어떻게 쓰고 누구랑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실무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회사 생활인 거고 회사 생활인 거고 기업 입장에서 학생들한테 바라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실무라는 건 뭐냐면 주어진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하는 사고의 깊이가 될 수도 있고 문제의 해결 능력. 해결하는 단계별 그 과정을 얼마나 로지컬하게 상대방도 우리가 일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할까? 그 정도의 어떤 문제 해결 역량을 요구하는 거지. 뭐 얼마나 뭐 누구한테 잘 비비고 하고 뭐 커뮤니케이션 하고 막 말을 얼마나 잘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네네. 기업에 맞는 기업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기업에 대해서 좀 준비를 더 많이 해야지
좀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리고 뭐 뭉뚱그려져 있는 스펙, 뭐 예를 들면 뭐 토익 몇 점 그런 거는 그거보다 덜 중요하지 않을까. 뭐 수시 채용에 있어서는 그냥 일반 공채 때 이제 많은 후보자들을 뭔가 스크리닝하기 위해서 갖고 있던 그런 기준들, 어학 점수라든지 뭐 자격증이라든지 학점이라든지 뭐 막말로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좌우하지 않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직무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더 서류 심사에서 중요하게 판단되는 요소로 되지 않을까. 외국에서는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좀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깔리지 않은 사회에서 무작정 수시 채용을 하는 게 외국을 따라서 하는 게 옳은가 이런 생각이 조금 저는 드는 것 같아요. 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야, 진짜 없다 우리나라. 진짜 야, 채용을 많이 하는 거 저 정도야?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한 거니까. 충분히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수시 채용이라서 뭔가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든다라는 거는 아무 때나 필요할 때 지인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을 학연 지원을 뽑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을 내포해 두고 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시 채용할 때 들어가는 리소스들을 오히려 더 생각을 해주면은 공채 때보다 수시 채용이 더 빡세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어떤 생각이 들면 야, 어른들이 미안하다. 그러니까 아, 얼마나 쉽죠.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지면 아니면 약간 스테레오타입이 고정관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수시 상시로 일하는 중간에 어느 순간 뚝 떨어져 내려오는 사람은 무조건 낙하산이겠지. 뭐 그래. 나는 잘못된 선입견?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선입견. 네. 공채랑 수시도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슈퍼스타 K 가서 한 명 뽑을 거냐 아니면 미스터 트롯 할 때 성인부, 아이돌부, 신동부 이렇게 쪼개서 갈 거냐 그렇지. 그 개념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사실 수시 채용. 자, 수시 채용을 하는 회사는 어떤 곳인지, 왜 수시 채용에 나섰는지, 수시 채용 지원하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궁금증을 파헤치기 위해 김 대리가 나섰습니다. 김 대리님 나와주세요. 진짜 뭔가 했다. 취준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뉴스의 김한배입니다. 공채 레이스로 시끌벅적해야 되는 2월 왜 이렇게 조용한가 이유를 알아보니 많은 기업들이 공개 채용에서 상시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시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현장에 나가 있는 김한배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행이야. 김한배 기자. 김한배 기자. 김한배 기자. 아, 네. 현장에 나와 있는 김한배 기자입니다. 아, 연결됐네요. 네. 네, 현장에 나와 있는 김한배 기자입니다. 수시 채용에 대한 궁금증 현직 인사 담당자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자기소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슈피앤코리아 인사팀 박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담백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조금 이렇게 스펙을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우리 취준생들이 볼 때는 스펙이요. 신빙성이 더 가니까요. 그럴까요? 네. 2019년 100명 이상 채용을 했고요. 2019년 슈피앤코리아 우수 매니저로 선발했습니다. 아, 네. 박수 안 쳐주십시오. 자화자찬. 그러면 제가 그냥 돌직구로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현재 슈피겐에서도 수시 채용으로 신입사원을 뽑고 있나요? 네, 뽑고 있습니다. 아, 뽑고 있어요? 네. 그럼 제가 잘 찾아온 거 맞네요? 네. 저랑 약속 하나만 하겠습니다. 취준생들에게 솔직한 답변, 네. 뭐 이렇게 가감하지 않고 네. 해주실 거죠? 그럼요. 좋습니다. 약속할게요. 복사할게요. 자, 사인 좀 붙여주세요. 자, 이게 원래 붙이고 여기다 사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사인 대충 해주셨는데 어쨌든 사인까지 받았으니까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어 있는 질문 몇 개 드릴게요. 네.
공개 채용에서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고 있는 기업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수시 채용을 하면 이게 취업문이 좀 좁아지는 건 아닌가 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자분들이 생각하실 때 취업문이 좁아진다라는 건 티오가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티오의 변동은 거의 없고 다른 기업들도 티오 자체가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오히려 1순위 직무를 가지고 준비를 잘 한 친구들에게는 더욱더 취업의 문이 열려있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TO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공개 채용을 할 때 네. 100명을 모집을 한다 네. 뭐 이런 기사들이 나고 하잖아요. 그러면 수시 채용만 하는 기업들도 수시로 뽑기는 하지만 1년으로 네. 치면 100명 가까이를 뽑는 경우가 많다. 네,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사실 말씀하시는 공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뭐 내후년에 필요한 인력을 예상해서 미리 많이 뽑아두는 거고 수시는 우리가 이때 필요한 사람을 바로 캐치해서 뽑는 건데요. 사실 실제로 필요한 인원을 산정하다 보면 TO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좁아지는 건 아니네요. 네, 때에 따라 다른데 네, 늘어날 따라 수도 다릅니다. 있고. 네,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슈피겐 코리아가 공채와 수시 채용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가 또 궁금해요. 네. 네. 우선 저희는 항상 공개 모집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시 공개 채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시 공개 채용. 네, 알고 계시는 공채는 사실 정확한 의미는 정기 공개 채용이고요. 네. 그러니까 대학생들 졸업하는 시즌 3월, 9월에 맞춰서 정기적으로 공개해서 사람을 많이 뽑는다라는 의미에서 공채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수시 채용도 저희는 공개 채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꼭 기간을 정해주는 건 아니고요. 짧으면 2, 3개월 텀, 길면 5, 6개월 텀으로 좀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공개 채용 방식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네.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글로벌 시장 환경이 정말 빠르게 변화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는 빠르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공채 형태로 1년에 한두 번 채용을 한다. 그럼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사람을 뽑아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좋은 사람 뽑아서 교육시키고 실무에 배치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 사이에 사실 사업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분명히 변화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서 생기는 좀 차이 같은 거는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고 사업을 적시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적시에 저희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는 수시 채용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채용의 경우 이제 서류 합격 면접 팁이 좀 네.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점을 어필하면 좋을지를 또 궁금해하고 있어요. 수시 채용은 이제 적시성이 중요해짐에 따라서 조금 직무 적합성을 최우선으로 핏한 사람을 아예 뽑아서 바로 배치시키겠다는 좀 목적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아무래도 직무 적합성이겠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서류나 면접에서 좀 잘 녹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전문성을 좀 어필을 많이 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제너럴리스트보다는 좀 스페셜리스트에 맞춰서 입사 지원서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방금 뭐 어떤 거라고? 제너럴리스트, 앤드? 스페셜리스트.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 채용으로 신입사원을 선발하면 취준생 입장에선 준비할 것들이 좀 달라지는지. 네. 네. 그 유명한 짤 있잖아요. 유병재 씨가 하는 거 모르세요? 네. 아, 다 경력만 뽑으면 신입은 어떻게 하냐 뭐 그런 짤 있는데 좀 넣어주세요, 피디님. 넣어주시고. 저도 그걸 중고 신입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다른 데서 경력 1년 쌓고 대기업 도전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점점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력서들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교 다니면서 내가 준비 잘 못했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가서 한 1년 정도 그 직무 경험을 쌓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대기업 다시 한번 도전한다든지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 수시로 계속 인력난이 벌어지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사회적으로. 저도 그 부분에 되게 동감을 하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은 사실 경력이 아니에요. 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준비들. 예를 들면 뭐 전공 과목일 수도 있고 관련 교육을 찾아보는 걸 수도 있고 현직자들이 하는 프로그램이나 토크 콘서트에 참여하면서 이 직무는 어떤 일을 하는 거구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한다든지 다만 무엇을 경험했느냐보다는 이 경험이 성과랑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 스토리를 잘 짜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방금까지 이제 직무 역량을 어디서 쌓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현직 우리 인사 담당자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뭐 어디에서
직무 역량을 쌓으셨는지 또 궁금해지네요. 제가 슈피겐에 입사할 때요. 네. 저도 신입으로 인사 업무를 시작하게 됐는데 되게 막연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사실 찾아보려고 했는데 인사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좀 2다리, 3다리 건너서 인사하시는 현직자분들을 만나서 진짜 어떤 일 하는지도 들어보고 좀 간접적으로 좀 체험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슈피앤코리에서 인사 직무를 채용할 때는 좀 홍보 업무를 같이 할 사람을 채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파워블로거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제 이런 점들과 내가 직무 지식을 이런 공부를 해왔고 나는 파워블로거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채용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파워블로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네. 그 자체에서 벌써 메리트가 느껴져요. 네. 역량이 느껴지고. 네. 근데 일반적인 취준생들은 네. 파워블로거 경험은 잘 없으니까 네. 보통은 이제 알바 경험들은 있을 거예요. 네. 우리 혹시 인사 담당자님께서도 예전에 알바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어떤 알바 하셨었죠? 영화관에서 메디소직이라고도 하고 뭐 메이트라는 표현도 하는데 네네. 그런 활동을 한 3년 정도 아, 아르바이트를 3년이면 했었습니다. 그 정도 알바를 했다면 네. 어떻게 보면 역량인데 그럼요. 그거를 이제 홍보팀에서 티어가 나섰죠, 그때 당시에. 채용입니다. 채용이. 네. 네. 그거를 한번 연관을 지어서 네. 얘기를 한다면 네. 어떻게 쓰실지. 예를 들어서 저는 대학 시절에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낯선 사람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낯선 사람들을 응대하고 그들의 불편함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소통하는 방법을 키워왔고 이런 것들이 우리 채용을 진행하면서 지원자들과 소통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이 듭니다. 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았어. 어떤 질문인데 나쁘지 않았어요. 네, 준비 시간도 안 주시고. 좋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들어갈게요. 네. 마지막으로 수시 채용에 대한 인사 담당자의 솔직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기업에서 수시 채용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 접시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즉시 전력감이 필요한 그런 핏한 인재를 채용을 하고 싶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은 이제 지원자들과 소통을 할 때 담당 업무와 자격 요건에 대해서 더욱 상세하게 안내를 해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캐치업하셔서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직무 적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각 전형에서 평가 지표들이 굉장히 객관화될 거예요. 기존에 있던 방식이 사람마다 어떤 사람이 좋은지에 대한 정의가 달랐다면 이제는 좋은 사람, 적합한 사람에 대한 그 정의가 굉장히 명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셔서 취준생분들은 오히려 이 직무에선 어떤 평가를 하게 될까,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를 먼저 정의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더욱 선명하게 취업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현직 인사 담당자의 솔직한 답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한배, 답변의 박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공채시. 네. 그럼 이제 수시로 뽑히신 후배들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 적 오히려 있으세요? 수시를 뽑는 입장이 돼봤으니까. 그러면 후배라는 그 느낌보다는 정시로 붙은 어떤 이런 선배로서 네. 어떤 차이점이 좀 느껴지는지. 그러니까 정시로 이제 정기 공채로 뽑히면은 동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동기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동기들끼리의 그런 동료의 그러니까 그런 몇 기, 끈끈함이 몇 기, 그렇죠. 이런 이제 느낌. 그런 게 있는데 수시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아, 그러네, 네, 그러네. 의사들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서울대 출신 의사 가면 내가 공부를 더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한꺼번에 위축되고. 확 못 뭉친대요. 왜 이때요 그게? 그래서 그거 참 그게 뭐라고 어쩔 수 없어. 좀 어떤 일이 회사에서 일어나냐면 이번에 새로 사장님 오셨어. 이력서를 보니까 아이고 이분은 뭐 몇 기쯤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선생님 저 인재개발팀장 이상원입니다. 그래요. 인사하러 왔습니다. 저 46기 15차입니다. 라고 하니까 아이고 25기입니다. 하면서 이제 뭐 이런 정도로 하고 이런 게 상당히 사회의 폐악이죠, 폐악 이런 게. 그치, 폐악질이지, 폐악질이지. 우리 오 기자님이 말씀 좀 심하셨는데 틀린 말은 폐악질은 하나 뭐냐? 없어요. 아우 사이다. 좀 말은 험하게 하셨는데 틀린 말한 건 하나도 없어. 예. 폐악질이라니. 말씀 좀 심하셨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수시
수시 채용을 준비하면서 가슴 두근거릴 우리 취준생분들에게 당부나 조언의 말이 있다면 우리 인사 담당자나 실제 실무자 입장에서 한마디 해준다면 아주 큰 힘이 될 것 도움을 줘야 돼요. 같습니다. 이제 수시 채용이 점점 트렌드가 확산이 되면은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력서를 뭐 여기저기 쓰는 것보다 일단 나부터 돌아보자. 수시라는 거는 정기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를 쫑긋 세우고 눈 빨리빨리 돌리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얼마만큼 다른 사람보다 많이 캐치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뭐 기민한 예민한 활동들, 포커스된 활동들,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가고 싶은 회사, 하고 싶은 일. 그리고 관심을 보였을 때 누군가가 나를 불러줬을 때 증명을 보일 수 있는 능력도 키웠으면 좋겠고요.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수시 채용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동주의 꽃인 줄 알았다. 야. 네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아무도 안 불러줘. 씨. 누가 자, 여러분 수시 채용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시 채용보다 나를 더 잘 어필하고 능력을 내보일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으니까요. 어깨 펴고 가슴 팍팍 내밀고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 취업비서를 찾아주시고요. 제보도 받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취준생을 위한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어디야? 여기.